카이오 스루프 타임즈 2024년 2월 1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문재인 일파가 드디어 최대 위기로 북한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의 자업자득과 4.25 총선의 엄격한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풍장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제한국 컨설턴트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름으로 봐서는.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북한 갈수록 커지는 남한 이탈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것이 지금까지 남한 내에서 종북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상을 관철해 온 자들일 것이다. 주사파, 그 종북, 뭐 이런 세력들, 종북 사상자들의 자업자득이다. 지금까지 남한의 종북 사상자들이 활동해 온 것은 대의 명분으로서의 평화적 통일이 있어야만이다. 그러나 그 평화적 통일을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 주적이라고 했으니까 부정해 왔으니 활동의 토대가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한국 좌파 사상자의 상당수는 이 평화적 통일이라는 대의 명분을 최대한 이용해 국민의 이해를 얻고서는 사복을 채워온 실정도 있다. 이거 그렇죠. 평화파리 해가지고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한편 그러한 사람들의 대가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북한은 아니 뭐 송금도 많이 해줬대는데 대북송금 김정은은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천명했고 유사시에는 핵무력에 의해 무력 통일을 할 준비를 지시하기까지도 한 셈이다. 좌파의 엉뚱한 의도라고 그랬는데 애초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따라 좌파 종북 사상자 성향의 인사가 이루어져 현재 이루고 있다. 문 대통령 퇴임 후의 정권을 잡지 못함으로써 좌파 종북 사상자들의 의도는 이제 빗나갔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웃음이 터지고 지금 마침내 결정적인 궁지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재밌게 표현했네요. 한국 대통령은 한국이 스스로 핵 억지력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동영 기자가 AP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은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핵 억제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다짐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여 북한이 스스로 핵 억제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 만약에 한국이 핵무기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하면은 그냥 빨리 우리는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뭐 미국과의 약속이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고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어쨌든 우리는 그 한밀 동맹을 통해서 그 북한의 핵 억지력을 억제 전략을 좀 고도화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그 이미 나왔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뭐 신년 대담 때인가 그것을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 재밌는 표현이 있네요. 안보 위협이나 도발에 대비해 합리적 판단에 따른 행동할 뿐 아니라 그게 이제 제가 합리적이었다는 용어는 생전 이 스루프 타임즈의 테마로서 생존을 했어야 그때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었음이 증명된다고 그러는데 어, 여기에는 그런 합리적 행동만이 아니고 비합리적 결론에 따른 행동
한마디로 어떤 그 비상사태에 의한 특별 행동 같은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한다. 요거 좀 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톱다운 방식은 이상적이지가 않다. 위 대가리들끼리 만나가지고 해본들 뭔가 이게 이거 얘기는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여건이 한류 문화가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또 비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향식 구조가 필요하다. 실무진 간의 교류와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냉정하고 그 절제된 그런 대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북 러시아 대사 사흘 만에 또 북 핵실험 가능성 주장 권오은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마체고라 대사는 10일 보도된 러시아 국영통신사 스투프니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고 위험이 더 커진다면 북한 지도부가 국가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실험을 강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거듭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지만 핵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있다. 이런 거를 다들 적반하장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네가 먼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냐, 뭐 이런 얘기겠죠. 이 관계라는 게. 북한은 무력 시위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한국과 죄송합니다. 미국, 일본의 연합 해상 훈련을 이유로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 5-23의 중요 시험을 조선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또 지난달 24일, 28일, 30일 연속해서 3일에 잇따라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도 소개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자유화 못하는 공산당의 딜레마, 이 딜레마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제 저희의 관심을 좀 많이 쏟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미야케 쿠니히코라고 뭐 어떤 전문가가 쓴 것 같은데 니폰 방송에서 나온 겁니다. 2월 10일부터 춘제도 중국 경기 침체 이런 소제목을 했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에서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중국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진단을 하고 지금 중국은 디프레이션의 시작이다. 일종의 분기점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민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으려면 내수 진작 국유기업 개혁, 규제 완화 등 혁신이 필요한데 그러나 규제 완화나 국유기업 개혁을 하면은 중국 공산당의 그 존립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고요. 세계의 자금이 중국에서 지금 그 밖으로 나가고 흘러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지만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공산당의 지도력이 쇠퇴하는 것 아니냐는 강박관념에서 자유화되지 못하는 중국이다. 중국 국내에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국민의 불만을 밖으로 옮기는 듯한 자세로 변합니까? 음, 이런 것들이 다만 지금 단계에서 밖으로 싸움을 걸면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만 침공을 예를 들어서 하는 거겠지만은 정책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그 중국 난민이나 망명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뉴스를 보면은 중국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출 증가를 아주 폭증시켜 가지고 1월 달에 그렇게 이제 돈을 푸는 거로 그런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를 보면서 그 딜레마라는 게 이제 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한다는 거지만은 사실 대립관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것을 지금 이 A의 그 목적을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라고 본다면은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하여는 반드시 공산당 체제가 유지돼야 된다. 공산당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자본주의 통제가 강화돼야 된다. 한편 시의 장기 집권을 위하여는 반드시 경제 성장 및 안정을 유지해야 된다. 경제 성장 및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규제 완화 및 민영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국가 자본주의 국가 통제와 규제 완화 및 민영화는 대치되고 대립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은 절대 이 디플레임을 하지 않을 거예요. D를 하지 않고 우선 개인 및 기업에게 대출을 증가시키고 유동성 완화를 시켜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향후 가게나 기업들이 그 깃을 갚을 수가 있느냐일 것이다. 그 빚을.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지득된 뉴스 정보들을 보면은 이게 충분 조건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은 뭐 예측이라기보다도 이미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한번 연결을 해보자 이거죠. 만약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또한 도농 빈부격차가 심화되며 거기다가 또한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모두 중국 디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다. 거기다가 부동산 붕괴까지 겹쳐가지고 중국 디플레이션이 이제 심화가 된다. 만약 중국 디플레이션이 심화된다면은 시진핑의 장기 독재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민심을 뭐 혼란이 일어나든가 뭐 이런 것을 어떻게 방지하고 저기 하기 위해서 그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여기다가 이제 또 따로 쓸 수 있겠어요. 또한 중국 디플레이션이 심화된다면 만약 중국인 망명 및 난민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장기 독재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중국인 망명인 난민이 증가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도 뭐 부동산 계속 안 좋을 거고 공무원의 부정부패 또는 뭐 그 군부 숙청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잠깐 이렇게 화살표를 했습니다만 이게 긴 화살표로 이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일어나 가지고 결론은 조만간 중국 해체가 일어나지 않겠냐. 요 중국 해체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요 밑에 중국 디플레이션의 심화까지는 한국도 이거 보면은 고령화되죠. 소득 격차 심해진다고 그러죠. 청년 실업 증가하고 있죠. 부동산 지금 붕괴돼요. 중국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중국 의존도가 너무 셌었단 얘기죠. 그 친중파 아새끼들의 그 정책 뭐 이런 것도 뭐 같이 경제 연구를 했나?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했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여기까지는 같은데 이 시진핑은 장기 독재로 가지만은 여기서 대응이 다른 게 민주국가 일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 디프레이션의 터널을 벗어날 거냐? 이거가 이제 우리의 과제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규제 완화 민영화는 중국은 절대 안 할 거고 한국은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저께 방송한 거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나토가 동진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어저께 그거를 내부의 불안을 외부로 돌리는 게 원인으로 원인 가정을 했고 그런 원인 가정이 확실하려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어,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푸틴의 장기 집권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미국의 지원을 중단한다면은 휴전협정 논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하마스 등 중동 분쟁 해결을 미국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원인이라면은 이것도 푸틴의 장기 집권지를 해주는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요거에 의해 가지고 중국도 그러면 적용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본데, 그 원인 가정이 내부의 불안을 밖으로 돌린다는 거. 그러면 현재 그 디프레이션 등 경제 상황이 만약 악화된다면, 그러면 그 시진핑이는 대만 침공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부의 불안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는다면은 인도의 중국 국경 침공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의 군사력이 그 대만 쪽으로 몰리면은 그때다 싶어가지고 그동안에 서러움을 당했던 인도가 인도 국경 문제로 해서 밀고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고요. 사실 또 인도가 필리핀한테 인도 미사일 자기네 거를 또 팔았어요. 이런 거. 요렇게 하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 없다는 견해가 현재 지배적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는데, 이게 침공을 만약에 안 한다면은, 그러면은 만약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면 반대쪽 편에 했는데, 개인과 기업에게 대출을 늘려서 불안을 해소한다. 왜냐하면 내부의 불안은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저께 중국이 1월 달에 5조 가까이, 5조 9천 위안인가? 9천억 위안인가? 작년 12월보다 5배나 높게 그 대출을 해줬다는 거,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것까지 그려봤습니다. 즉 대만 침공 현실화 미리 보는 독립파 라이칭도 총통 8년, 이벌천 특파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전문가들 의외로 현상 유지 가능성 높아 배신자 트러블 메이커 이런 이름을 중국에서 썼었는데 어쨌든 됐고, 또 10년 전에 이미 그 중국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오른 라이칭도 이번 당선인, 그 다음에 의외로 양안 현상 유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 대만의 호국 신산,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은 적극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 중국 쪽에서 2022년 7월 당 중앙통일전선 공작회의에서 발표된 연설을 보면은 무력 통일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등등으로 해서 중국이 강제 병합은 할 것 같지 않다. 당분간 그런 얘기고요. 방심할 수 없는 중국의 대만 위협, 그 다음에 여소야대 대만국해는 라이칭도의 걸림돌이다. 우리나라처럼 여소야대네요. 한국에도 영향 끼칠 대만 새 정부, 어, 수주원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전략자원연구소장은 한국의 에너지 62%, 일본의 에너지 90%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등 이 대만이 한국과 일본한테 전혀 무관하지가 않은 데죠. 이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준영 한국외국외대 교수는 라이칭도 총통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한국과의 신공급망 구축 등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미 민주당 의원 2사람이 이제 당선인을 찾아가서 기념사진을 찍은 모양이에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좀 중도적인 그런 표현을 우리나라 그 라이칭더 당선인한테 그렇게 한국의 입장을 그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눈치를 봤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뉴스를 좀 하려고 그러면은 일본은 어떻게 얘기했다든가 이런 기자들이 그런 센스빌리티가 없는가 몰라. 응? 자, 우리는 그렇게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는데 그러면은 일본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냐? 왜냐? 이런 거. 일본의 에너지 90%가 대면을 통과하고 우리는 62%. 이게 상당히 이 해상로가 무너지면은 우리 아주 골치 아픈 문제 아니야.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러면은 기자 정도라면은 일본은 어떻게 이 라이칭더 축하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독자들 보고 니들이 궁금하면 니들이 찾아봐라. 요건 불친절한 금자씨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더 문제는 이 우측에 있는 부총통 파트너로 런닝메이트로 이 부총통이 골수 반중 세력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부터 컸고 미국 물을 먹었고 뭐 부치는 뭐 일본 가서 교육을 받았고 뭐 그런 거지만은 이, 이 여자 부총통이 더 라이칭더보다 더 강력한 반중 사상을 가지고서 간다. 이렇게 또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라파서 민간인 대피와 하마스 괴멸 동시계획 수립 지시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는데 라파에는 가자 지구의 절반이 넘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대피해 있다. 가자 지구 전체가 200만 정도인데 그 이집트 국경에 가까운 라파 지구에 100만 명이 지금 대피해 있다 이게요. 미국은 8일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이스라엘군은 9일에도 격렬한 공습을 계속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 안 바꿀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제 없애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면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공격을 하면은 일반인들도 다 피해가 오지 않겠냐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민간인도 대피시키면서 하마스 괴멸이 동시에 가능하겠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민간인들을 방패막이로 또 내세울 건데 하마스 세력이 뭐 인질들이 아직 남아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 안 하고 좋다. 당신들한테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 줘야 되겠어. 이렇게 하고 지금 그냥 왕 밀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지원할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일단 부결이 됐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들을 다 몰아내든지 살게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스라엘 통제하에 살게 되는 그런 거가 이스라엘이 희망하는 사안 같습니다. 바이든 기밀문서 보고서에 대한 분노는 2016년 클린턴 이메일 사건을 반영한다. 에릭 터커와 알라나 터킨 리치 AP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어저께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조사했을 때 그런 거하고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매우 부주의하다고 지적했다는 그런 표현.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바이든에 의한 명백한 기억 상실에 대한
허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 그 특별 검사죠. 이 구체적인 논의는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은 바이든과 클린턴과 같은 개인에 대해 공개적인 영역에 얼마나 많은 경멸적인 정보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적의 내의 오랜 논쟁을 되살렸다. 기소는 안 해도 이렇게 잘못이 있어라는 얘기를 검찰에서 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클린턴은 9일 전에 그게 발표가 됐고, 이것은 그 9개월이나 남았는데 미리 발표를 하긴 뭐 조사도 이거 1년 가까이 했으니까, 그걸 검사를, 그래서 그 보고서를 썼는데, 전직 연방검사인 로버트 민츠는 허 보고서에 대해 우리가 본 것은 가능한 한 완벽하라고 노력했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사의 모든 측면에 대해 대중에게 가능한 한 투명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특검이었다. 그러니까 이번 그 바이든 이 특검 보고서는 상당히 열심히 노력한 거다. 허 씨는 법무부 규정에 따라 공공소비용으로 추정되는 보고서를 작성해 직무를 수행했고, 정책은 당신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메모를 공개할 권한은 오로지 메리 칼랜드 법무장관에게만 있다. 자기는 보고서만 썼지, 장관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허가 기소하지 않은 그의 추론 중 가장 특별한 장점은 어, 그것은 대통령이 배심원단에게 공감적이고 좋은 뜻을 가지고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요게 아주 장점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장점. 어, 그리고 이 극심하게 양극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그 전달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허 씨가 2023년 1월 특검에 발탁된 것은 분명히 갈랜드 그 법무장관의 비당파적인 접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또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씨 보고서에는 2024년 후보자 한 명이 기소되고 다른 한 명은 기소되지 않게 된 사실 패턴과 법적 분석 차이를 설명했다. 이 얘기는 뭐냐? 바이든은 기소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지금 그 트럼프는 민주당 세력에 의해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죠. 똑같이 기밀문서 그 가지고 있었다는 거 말하라고 해 있었고 바이든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똑같은 건데 근데 바이든은 대통령이니까 기소가 안 됐고 트럼프는 전 대통령이라서 기소가 됐고 이런 차이를 어떻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특별검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전 법무부 공공부패 검사인 에릭 깁슨이 또 말했다. 그 허씨도 고민이 많은 보고서를 쓴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도 치매 노인이라는 얘기는 한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려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구글 뉴스에 관련된 뉴스를 이렇게 이제 모아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제목만 이렇게 좀 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치매 노인 쪽으로 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펜스 폼페이오 어, 그 이탈리아의 이 폼페이오 그 화산 거기 그 이름하고 같은 거겠죠? 이탈리아 출신 마피아 두목을 해도 다 어울릴 만한 얼굴일 것 같은데 억지력 복원하려면 이란에 반격해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부 폼페이오를 제가 그 격하하는 게 아니고 두목상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 거니까 예, 폼페이오 씨는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이란에 반격할 시간이다. 제목으로 어, 워싱턴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공동 기고했다. 안보 위에 강한 입장 필요. 이슬람교도는 힘만 이해한다. 자금 압류하고 핵 프로그램, 해군 석유 기반 시설을 부숴야 한다. 옛날에 그 이라크 그 이 사막의 무슨 작전인가 그거 할 때 그처럼 이젠 뭐 공중전이니까 우선은 공중전으로 선방을 왕창 모든 시설을 파괴해 놓고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란을 이제 이라크 한번 죽였었고 이란을 그렇게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강하게 공화당 출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금요일 날 하는 목로 동심 파괴라고 한국어 알타이기 언어 비교라고 이게 그 이 사람이 쓴 그 책 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조금 더 우리가 민족사관이란 거 이제 벗어 던지고 범 알타이기의 언어 문화사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경제 그 디프레이션이 이제 되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유럽처럼 이렇게 경제 성장이라는 게 1, 2% 정도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그 유라시아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어떤 그 역사적인 사관이나 또 이런 거를 보면은 여기 그 중앙아시아에 무슨 스탄 국가들이 있는데 이게 그 옛날 우리 다 그 문화적으로 다 우리가 언어적으로 같다. 뭐 터키, 투르키에 뭐 마찬가지고 일본도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 이 광범위하게 그렇게 그 시각을 넓혀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베리아 쪽에도 있습니다. 시베리아 쪽에도. 언어 발음 규칙 변화 뭐 이런 거를 한 5가지를 쭉 그 이렇게 그 하고 있고요. 여기에 훈민정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는 읽을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발음을 없어진 것은 일본 그 식민지차에서 너무 발음이 단순화된 면도 있어가지고 3글자인가 없어졌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이게 읽기가 이게 이런 거는 불, 부. 이게 뭐 어떻게 발음하는지 이게 이제 그 이런 발음을 하면 전 세계 발음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또 하나 그 이 하타시 진씨 하타라는데 진데 진나라 진씨인데 이게 그 진나라 진씨가 이제 뭐 사실 어 뭐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저거하고 비슷하다. 그 발음상 진이나 김이나 일본에 가면은 그 무슨 긴이라고 또 얘기하죠. 뭐 진, 뭐 어쨌든 유대인 그 설하고 연결해 가지고 뭐 이런 책들이 나왔었다. 그런 거를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